네, 안녕하세요. 공당연구사 문동길입니다. 자, 지난주에 법원직 시험이 치러졌는데 해설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2월 22일이죠. 네, 법원직 시험이 치러졌고요.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국사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좀 평이한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출제된 다른 직렬 시험들, 기출은요, 어느 시험이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된 한국사 문제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문제 그리고 해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근현대사 쪽의 문제인데 가부터 다 반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른 것은 순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가번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라. 키워드는 지금 중추원이 되겠죠. 중추원. 그래서 중추원이 의회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요거는 98년도 허니 6조죠. 그래서 A급 사료죠. 독립협회 허니 6조. 그래서 가번. 자, 그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이후 국내외 공사문서에 개국기원을 쓴다. 개국기원만 보고도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개국기원. 자, 이거는 가보개혁 1차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한 1392년 우리 기준으로 청해 언어를 폐지하고 1392년을 1년으로 삼겠다라는 거. 네, 이건 가보개혁 되겠고요. 네. 그래서 개국기원과 가보개혁 1차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번에 보시면은 대원군을 귀국시킨다. 대원군이 끌려가 있을 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모군란 그때 청으로 끌려가서 3년간 볼모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84년도 이것도 A급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가번의 경우에는 독립협회 허니 6조 98년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나번의 경우에는 가보개혁 1차니까 94년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다번의 경우에는 갑신정변이 될 테니까 84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제일 빠른 게 다, 그다음에 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의 정답은 4번. A급 사료들로 구성된 평이한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표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날씨입니다. 이 표의 경우에는 시험에도 몇 차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도 실려 있죠. 조선 후기 울산 지역의 호적이에요. 이 표에서 포인트는요. 1729 초반의 양반이 한 25%였다. 26%? 네. 근데 19세기 중엽에 이르면은 65%까지 간다. 그래서 양반수의 증가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 후기 신분제도 얘기할 때 신분제도가 문란해진다라고 하는데 조선은 신분이 4개로 운영되죠. 양반, 그다음에 중인, 그다음에 상민, 그다음에 천민. 근데 밑에 있던 신분들이 신분을 사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조선 후기 넘어갈 때 제일 먼저 고정시켜야 될 선지가 양반수의 증가.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향 중에 하나는 노비를 풀어줘서 양이라 시키죠. 이거는 양인들이 올라가서 세금을 안 내니까. 그죠? 양반이 되면 면세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니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비를 풀어주는 조치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순조 1년 차에 공노비 6만 6천 해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내용 기억하시고. 근데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문란해진다라고 하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정부라고 했어요. 정부. 그래서 임진왜란 거치면서 정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막 파는 거죠. 그게 공명첩, 그다음에 납속책이 되겠죠. 네, 그 부분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번의 납속책, 그다음에 니은번의 공명첩.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네,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선지 확인하시면 선무궁간포는 지금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선무궁간포는 언제 나오죠? 요거는 균역법 해서 두 필을 한 필로 줄이고 플러스 알파. 그죠? 결작 1결의 2두. 그다음에 선무궁간포는 문장으로 출제할 때는 그 대상자를 주어야 되죠. 양반 아닌 일부 상류층. 네. 그다음에 어염선세, 어촌지역 세금 궁방에서 어디로 균역청으로 돌린다. 네. 그다음 리을번의 서원 숫자 변화 이거는 뭐 상관이 없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제가 조선 후기 넘어가서 문란해지는데 그 주범은 누구다? 국가다라는 거. 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 관련된 정책인데 통일 관련된 A급이 3개 있죠. 72년도 박정희 정부 7.4남북 공동성명. 시험 문제 포인트는 내용 그다음에 결과죠. 남한은 10월 유신, 북한은 12월 달에 사회지원법 통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 일련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노태우 정부 91년도에 일련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묻는 문제죠. 그래서 이쪽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얘기 드렸죠.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럼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같이 출제 계속 비슷하게 나오는 파트는 아예 자동화시키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쪽은 91년도에 유기획이죠. 유기획. 유엔 동시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본합의서 그리고 비핵화선언. 기본합의서는 또 다른 말로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기본합의서 앞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문제는 1번 개성공단, 그 다음에 2번 최초로 금강산 관광. 이건 2000년 6.15로 보내야 되죠. 2000년 6.15 첫 정상회담. 그 앞에 들어가는 게 금강산 개시 98년도. 그때는 이제 배 타고 해로 관광이죠. 만약에 육로라고 하면 뒤로 빼야 될 거고. 예. 개성공단도 6.15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제 문제는 3, 4번인데 유엔 동시가입 그다음에 비핵화 선언 나있는데 유기핵이니까 앞에 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유엔 동시가입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사료가 나와 있는데 사료 키워드를 찾아야죠. 출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사료인데 키워드는 너무 명확해요. 그 키워드 뭐냐면 공주는 지극히 예뻐하던 딸이 공녀로 가게 되었다. 공녀 나오면 바로 나와야죠. 그죠? 공녀 차출하면 언제다? 원간섭기죠. 그래서 원간섭기 인적 자원에 차출할 때 공녀, 그 다음에 환관이 있다. 공녀는 가서 시중 드는 거고요. 환관은 가서 엘리트 비서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네. 그러면 이제 원간섭기가 되어 있고 공녀 관련돼서 키워드를 몇 개 더 보자면 공녀 관련된 키워드. 공녀를 차출하는 기관이 무엇이다? 결혼도감이다. 결혼도감. 공녀는 결혼도감. 그죠? 그리고 공녀로 차출되지 않기 위해서 조혼이 유행했다. 그리고 조혼의 방식 가운데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어린 신랑을 일찌감치 데려다가 길러서 혼인을 시키는 예서제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시기는 원간섭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몽골군을 물리치는 김윤후, 그 다음에 처인부고. 이거는 몽골과의 침입, 대모왕쟁기죠. 그중에 몇 차냐 그러면은 살리타를 잡았다 2차고요. 그리고 1차 마치고 화의 체결하고 그 다음에 천도라니까 천도 이후다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확대하는 권문세족이다. 원래 원간섭기는 시험 문제가 권문세족의 특징을 제일 잘 묻죠. 네. 그래서 권문세족은 정치적으로 친원파, 사상적으로 불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농장, 노비인데 농장 관련된 키워드가 몇 개 더 필요하다. 그게 농장을 어떻게 만드냐. 농장을 일단 되게 넓죠. 산천 경계. 그다음에 국가한테 하사받는 토지, 그걸 사전 또는 사패전이라고 하죠. 그 증서를 위조한다. 그게 모수사패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지배 세력 누구냐? 권문세족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삼국사기는 우리 중기 끝쪽에 인종 때입니다. 모순 1, 2 거치고 삼국사기 편찬. 그 다음에 별무반 나오는데 요새 시험에서는 별무반이 그냥 중기다 이러면 안 되고 별무반이 중기 중에서 어느 왕인가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별무반의 설치는 숙종이고 동북구성의 설치 및 반환은 예종이 될 것이다.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관련된 인물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네, 사료는 기본 사료고요. 첫 번째 줄만 밑줄할게요.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소비론이죠. 소비론. 그래서 인물은 누구냐? 박제가입니다. 인물은 박제가. 근데 박제가의 경우에는 박지원과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다. 왜냐면 제자니까.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할 건 박제가는 서울 출신 규장각, 사검서,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장이 누구랑 비슷하다? 대부분이? 박지원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 대부분 비슷하니까 차이점에 주목하자. 차이점에.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럼 박제가는 청에 다녀왔는데 책을 쓴 게 북학의죠. 북학의. 그리고 지금 사료는 메인 사료 소비론이죠. 북학의, 그 다음에 소비론, 그 다음에 청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우리도 뭘 파견하자? 무역선을 파견하자. 요거는 출제가 한번 된 선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선지 보시면은 기억번 수레 선박의 이용 이거는 맞죠, 그렇죠? 수레 선박. 네. 박지원도 맞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이거는 딱 정해졌죠. 누구죠? 유수원이죠. 유수원의 책 이름은 웃어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그리고 지금 선지에서 공상의 동그라미 치고 둘이 합쳐라. 상인은 자본을 모으고 합자. 그런 다음에 생산자를 고용하라 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청해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참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파견하자? 무역선을 파견하자. 디귿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영농을 중심으로 군사 교육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자영농 중시, 농업 중시 이건 중농 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볼게요. 6번. 자,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라고 하고요. 점점점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날 조선에 대해 세워야 될 책략 이건 조선 책략이죠. 조선 책략.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친중국, 그 다음에 결일본, 그 다음에 연미국이다. 근데 친중국과 결일본은 이미 하고 있으니 핵심은 무엇이다? 결국 방아책 연미론이죠. 미국과 수교하라. 네.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이제 러시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 관련된 배경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1차 수신사는 76년 김기수, 2차는 80년에 김홍집.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청나라 외교관을 만났다. 황준센. 예, 그리고 갖고 온 글이 조선 책략이죠. 그렇죠? 이 사료는 특히나 조선 책략이 유포됨에 따라서 저항이 있는데 그게 영남만인소잖아요. 영남만인소 사람을 매칭하면서 보셔야 돼요. 매칭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별도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가는 남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일단 거문도 사건은 연도 확인하셔야죠. 몇 년도? 85에서 87.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누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죠. 영국이죠. 네, 87년에 끝났다라는 사실까지 꼭 기억하세요. 87년에. 그 다음에 자국인 신부 처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랑스죠. 그래서 조불 조약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치고는 상대적으로 좀 늦다. 그래서 지금 조약을 볼 때 조러 조약이 84 독자적 체결, 조불 조약은 86. 요거 연도는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 공사관으로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피신했다라고 하는데 네, 3번이 맞죠. 이게 아관파천이죠. 96에서 97까지 딱 1년간의 기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양 중에 최초다 하면 이건 조미조약이죠.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정답은 3번. 네, 그리고 조약 관련된 수식어들 좀 확인할게요. 조약 수식어.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뭐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이죠. 그죠? 두 번째는 조미죠. 근데 두 번째라고 하기 싫은 거죠. 최초는 강화도, 두 번째는 조미. 근데 조미는 두 번째라고 하기 싫다. 그럼 뭐라고 한다? 서양 중에 최초다. 서양 중에 최초가 미국이고 서양 중에 두 번째는 영국이죠. 네, 이건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최초는 강화도, 두 번째는 조미. 근데 미국은 서양 중에 최초. 그럼 서양 중에 두 번째는 누구냐? 영국이다. 기타 추가적으로 뭐 독일, 이탈리아 나올 거고 그쪽의 경우에는 좀 두고 우리가 연도가 필요한 것은 조러조약 84, 조불조약 86 이렇게는 좀 기억하자는 거.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반포되었을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귀속재산 처리법이 나왔죠. 네, 7번 문제. 네, 7번.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 해가지고 메인 법안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반민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귀속재산 처리법이죠. 우리는 대비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봤냐면 지금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들은요 포인트가 정확한 시기를 묻고 있어요. 반민법은 489에서 498,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 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50년 3월, 그 다음에 57년까지 가죠. 그래서 귀속재산처리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귀속재산처리법은 언제냐 그러면 재헌국회 통과 법안 중에는 제일 늦죠. 49년 12월 달이죠. 앞으로는 시기를 좀 기억하죠. 언제 통과가 됐는지. 네.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 시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볼게요. 300산업, 한국전쟁 직후 50년대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예요. 93년도. 그 다음에 2번, 4번 묶을까요? 예. 김영삼 정부 앞쪽에 금융실명제. 그리고 마지막 쪽에 뭐가 되나 싶었다. 그게 OECD 가입이죠. 96. 하지만 바로 이듬해 외환위기. 그리고 3번은 뭐 워낙 중요합니다. 수출 100억 불 달성. 이건 뭐 작년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아예 단독 사례로까지 나왔는데 이건 77년도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에서 제가 연도를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게 70년에 떨어지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70년에 딱 떨어지는 세 가지가 뭐냐? 전세경이죠. 전태일 분신, 새마을운동, 경부 고속국도, 그리고 77년도에 수출 100억 불 달성. 현대사 다른 거 연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네. 자, 그럼 지금 연대상 제일 가까운 건 1번이죠. 300산업.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앞으로 시험 여러분 대비할 때는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들은 농지개혁법, 반민법,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귀속재산 처리법 전부 다 뭘 기억하자?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자. 몇 년도 몇 월 달인지. 그죠? 그래서 최근 시험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반민법의 경우에는 통과가 48년 9월 달이고 반민특위가 시효가 단축되면서 시효 만료로 해체되는 게 49년 8월 달인데 근데 시험에서 뭘 냈는가? 반민법은 여수순천 11구 직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틀린 선지. 그게 정답이었었죠. 뭐가 문제예요? 48년 9월 달에 반민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여수순천 11구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포인트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시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강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기술직 중인 그리고 이제 서울 비교는 제가 사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료 연습 좀 많이 했던 사료죠. 쭉 보시면 밑에 세 줄이 키네요. 저희는 한번 낮아진 신분이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져 영구히 서족이 되어버린다. 서족이라 아예 쓰고 있죠. 서울입니다. 서울.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서울이 신문상속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 후기가 되겠죠. 네. 서울의 경우에는 경국대전상 문과 페널티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거치면서 공명첨 납속책을 사니까 지위가 조금씩 높아지다가 조선 후기에 계속 요청하고 영종도 때 일부 진출 그리고 철종 때 완벽하게 허통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1번 외래문화 수용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역관. 그렇죠. 네, 8번의 정답은 1번은 맞네요. 8번의 정답은 1. 자, 그럼 2번 포구에서 상품 매매를 중개한다. 뭐 내용은 괜찮은데 덕대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덕대가 아니라 객주 여각이라고 해야죠. 객주나 여각. 덕대의 경우는 언제 나와요? 광산할 때 나오죠. 광산 경영 전문 CEO죠. 덕대가. 그 다음에 왕의 명령으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나오는데 이거는 시기가 태종 때입니다. 조선 전기 지도 가운데는 단독 문제가 출제되는 A급 지도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규모 통청운동으로 중앙관직 진출이 허락된 기술직 중위에 나오는데 기술직 중위는 통청운동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중인들을 비교할 때는 중인은 중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죠? 중인은 중인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넓은 의미 중인 안에 기술관들, 의관, 역관, 천문관 이들이 좁은 의미 중인이죠. 그렇죠? 근데 일반 행정은 기술관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은 중앙관청에 행정 담당하는 서리, 그 지방관청에 향리, 그리고 양반집 자식인데 끌어내린 누가 있다? 서얼이 있다. 그래서 중인 쪽에 시험 문제 유형이 몇 개냐 그러면 향리는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세요라는 문제가 있고요. 고려는 실질적 지배자, 조선은 격화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술관과 서울의 비교다. 출발할 때 페널티가 다르다. 경국대전상 문과 페널티. 하지만 이쪽은 경국대전상 그런 페널티는 없다. 대신 청해직에 관행상 안 보내주더라. 끝날 때 결과가 다르다. 이들은 철종 때 완벽하게 호통이 됐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게 안 됐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네 번째 선지 틀렸고요. 네, 8번의 정답은 1번. 네, 됐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줄 친 신문과 관련 깊은 통치 기구 나옵니다.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정치를 강조한 조선은 왕권 신권의 조화, 그다음에 권력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권력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3, 4 고르한 문제네요. 3, 4. 그래서 9번의 경우에는 3, 4를 골라라.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 될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승정원, 니은번 나 있는데 승정원의 경우에는 왕권 강화 기관이죠. 그래서 국왕직속 기관 승정원, 그 다음에 의금부,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역사 편찬이니까. 그렇죠? 네, 정답은 2번.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신문왕의 경우에는 제가 일부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낸 문제예요.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 히스토리도 제가 설명드렸죠. 경감부에서 제일 먼저 냈습니다. 경감부에서 제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한능검이 내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 내고 법원직이 또 낸 거예요. 이제 이미 순서를 내죠. 앞으로 예상컨대 신문왕은 업적을 조금씩 늘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승을 진골규절로 편입시켰다. 대문의 난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내면서 나중에 순서를 좀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관료전에 지금 노급하지 말고도. 네. 자, 그러면 가라 실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문왕 때 2개 있죠. 관료전의 지급, 노급해지. 뭐가 먼저다? 관료전의 지급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신문왕은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그래서 전제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을 누르더라. 그래서 귀족을 눌러서 나온 게 그게 무엇이었다? 기역니은, 관료전의 지급, 그 다음에 노급의 폐지였었죠. 그렇죠? 그럼 순서상 지금 나가가 먼저가 되고 이미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읽어볼게요. 공양왕 때 과전법, 조선 건국 직전이죠. 1391, 제일 뒤로 보내고 고려. 그 다음에 경종 때 시정전식과, 그렇죠? 네, 요거는 경종 때니까 앞에 둬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번 문제 포인트는 10번 문제 포인트는 딴 게 아니라 10번 문제 포인트는 기역니은이에요. 관료전의 지급, 노급해지.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순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네, 균역법 나왔으면 끝났죠. 포인트는 2개입니다. 하나, 균역법. 네, 그 다음에 2번째 가혹한 형벌 폐지. 네, 누구예요? 영조죠. 자, 그럼 영조 관련돼서 기억번 청계천 정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준설에서 우린 담당관청도 이름 봤는데 준천사라고 하죠. 준천사. 더 나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제 청계천 준설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임금 줬다는 거. 그렇죠? 부역으로가 아니라 임금을 주는 거예요. 정조의 화성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 다음에 책 이름은 속속속이죠. 네, 그래서 영조는 책 이름이 속속속,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그리고 백과사전, 동국, 문헌비국.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조는 이응지읒이다. 이응지읒. 그래서 이응지읒이라는 지도가 있죠. 여지도서, 동국여지도. 네, 이런 거 같이 보시고요. 탁지지는 호조사례집 정조. 초계문신제의 경우에는 이것도 정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 있고요. 네, 12번 문제. 사료 보시면은 묘청의 나에 대한 평가고요. 묘청의 난 평가. 이 싸움은 난과 불교 대 유교. 그 다음에 국풍 대 한학. 독립 대 사대다. 가는 전자의 대표이다. 가는 묘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후자의 대표이다. 네, 김부식이죠. 네. 가가 져서 그렇지 이겼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이거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죠. 조선사 연구초 A급 사료가 되어 있고요. 이 사료를 주게 되면 시험에서 묘청의 난을 묻던지 아니면 신채호 단독을 줄 수 있다.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 묘청의 난 평가. 조선 상고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네,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는 묘청이니까 1. 금국정벌 맞죠? 고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금국정벌. 1번 맞아요. 정답부터 쓰고 갈까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전민변정도감은 설치 폐지를 반복을 하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공민왕 때 신동 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주의할 거는 공민왕 때가 처음은 아니다. 그거 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김부식은 성리학자가 아니죠. 왜냐면 성리학이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는데
고려 원간섭기 충렬왕 때 안양 때 들어왔잖아요. 안양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유학자는 맞는데 유학 중에 성리학하면 안 되죠. 성리학은 충렬왕 때 들어옵니다. 처음. 자, 그다음에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가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토지제도 문제네요. 자, 가라. 토지제도가 시행된 순서대로 바르게 정리한 것은 가번의 관등과 인품을 함께 고려한다. 나번은 현직만. 그럼 다번에 밑줄 할까요? 공신의 공로. 네. 개국공신 공로 따진다. 착한지 약한지 논공행상 이거는 역분전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역분전이니까 다입니다. 역분전 다. 네. 역분전이 먼저 오고 그리고 시정, 개정, 경정 쭉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순서대로 가번 보시면 인품 고려하니까 이거는 시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현직만 하면은 개정이니까 경정이니까 제일 뒤로 빼고 나번은. 그다음에 관등에 따라 18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개정이죠, 개정. 그렇죠? 네. 그래서 역분전을 제일 앞에 두면은 순서가 쭉 잡힌다. 물론 지금 개정전식과 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품을 배제한다라고 써주시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근데 사실 역분전만 제일 앞에 둘 줄 알면 문제는 쉽게 나와요. 정답이.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가 라나. 그렇죠? 네. 그래서 시정, 개정, 경정. 그리고 우리 작년 시험에서 시정전식과 사료 결정적이었던 거 아시죠? 그죠? 제가 주의하자라고 한 부분이 출제가 됐었는데 시정전식과의 경우에는 관품을 고려한다 안 한다? 하죠. 관품, 인품을 고려하죠. 근데 실제 고려사 원사료에는 관품을 고려하지 않고라고 써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뭘 잘 보시라 이 두 개 사료를 꼭 비교하시라고 두 개 사료를 역분전이랑 관품 고려를 안 한다고 써 있지만 시정전식과는 실제로 고려했다는데 사료에는 안 했다고 써 있더라. 그러면 역분전에 뭐라 써 있냐? 역분전은 기준이 좀 더 유치해요. 완전 처음이기 때문에 착한지 약한지 뭐 나쁜지 착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선악과 공로라고 하잖아요. 착한지 나쁜지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런 표현 나오면 역분전 그죠? 두 개 원사료 꼭 비교하세요. 꼭. 그리고 지금 전식과 문제 트렌드는 좀 자세하게 출제하니까 이론에서 제가 심화 내용 강조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건. 네. 13번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네. 가왕의 제위식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다. 관산성 동그라미 치고요. 네, 14번 관산성 전투고요. 그래서 왕은 누구냐 그러면 6세기 들어가서 백제 쪽에는 무령왕과 성왕이 있는데 이거는 성왕이죠. 성왕의 경우에는 업적의 일부 순서가 필요하다. 성왕의 업적 가운데 제일 빠른 건 무엇이다? 사비천도, 남부역, 계칭이고 제일 마지막은 전투에서 무리하게 싸우다 죽었다. 관산성 전투다. 근데 시험에서 누가 죽었다라고 하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료를 꼭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쪽 사료의 경우에는 버전이 두 가지죠. 예. 지금 나와 있는 관산성 써 있고 김무력, 고관도도. 빈출된 사료니까 관산성을 키로 잡지 마세요. 이거 생략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 여러 번 출제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사료 버전 하나 더 있죠. 왕이 옥천 부분, 구천을 잃었다. 남병에게 살해당했다. 그죠? 사료 버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러면 고관도도가 급히쳐서 왕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성왕이 되겠죠.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왕의 본명은 아직 단독 키워드로 안 나왔지만 성왕의 본명은 부여명농이라고 한다. 부여명농. 네. 자, 그러면 나제 동맹은 비유왕 눌지마리간 22담로의 왕족 파견하면 무령왕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 네, 요거는 지릉왕이죠. 지릉왕. 그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사비천도 남부역의 칭, 마지막은 관산성. 기타 성왕의 성은 체제 완성, 22부 중앙에 그리고 5부 5방. 그죠? 그리고 불교적 성왕, 원래 성은 불교적 성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도에 파견한 겸익. 그다음에 일본에 파견해서 불교를 처음 전한 노리사치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네, 15번은 도자기 얘기인데요. 15번. 일단 보시면 가번은 상감청자고요. 그 다음에 나번의 경우에는 분청사기인데 분청사기는 제가 대부분 뭘 그린다? 물고기. 분청사기 어문병이에요. 네. 그리고 다번은 청아백자. 그 다음에 라번은 딱 봐도 이거 너무 좀 급이 떨어지죠. 빗살무늬 톡이죠. 네.
라를 제일 앞에 두면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다 앞에 뒀죠. 네, 그럼 나머지 순서 따지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순서를 딸 때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고려는 우리가 시기를 나눌 때 총 5개로 나눴죠. 호족, 문벌귀족,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그중에 세 번째 시기 뒤에 40년이 대몽황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다. 그러면 도자기를 얘기하면 고려 청자는 어느 시기? 고려 청자는? 그렇죠. 청자는 귀족 문화의 산물이니까 당연히 귀족이죠. 문벌귀족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몇 세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청자.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감청자는 언제냐? 무신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무신집권기는 1170에서 1270이니까 12세기 중엽에서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줄을 이루다가 그리고 나서 퇴조한다는 거죠. 퇴조. 그죠? 그러면서 서서히 나오는 게 무엇이다? 분청사기. 아, 난 청자가 싫어. 분칠할 거야. 그래서 이게 조선 들어가서 15세기가 정점이죠. 그리고 16세기부터는 백자인데 순백자가 후기로 넘어가면서 청아백자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 네, 그 얘기죠. 자, 그럼 제일 빠른 걸 라고요. 빗살무늬 토기. 네, 그 다음에 상감청자 가. 그 다음에 고려말 조선 들어서 15세기 정점인 나 분청사기. 그리고 청아백자. 정답은 4번 되겠죠. 네, 그래서 4번 확인하시고 원래 법원직은 사진 자료가 좀 나와요.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법원직은 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고려 정부의 대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최충이 학원을 차렸다. 그죠? 구제학당, 문헌공도. 이런 게 무려 11개가 더 있더라. 그래서 사학시비도의 융성이다. 언제? 고려 중기. 네, 딱 여기죠. 그죠? 그래서 16번 문제. 고려 중기에 사학시비도의 융성.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우리 중기 딱 중간쯤의 전성기 문종 이후 따라붙는 숙종, 예종, 인종. 네, 요거를 보는 거죠. 그죠? 문종 때 최충이 은퇴하고 학원 차렸다. 문헌공도, 다른 말로 구제학당. 그래서 관학이 위축된다.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숙종은 시옷, 서적포, 예종은 양형고 칠제, 청형각, 보문각. 그리고 인종 때는 경사욕학의 정비.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다 대비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쉽게 나왔죠. 지금 문제가. 그냥 정책만 물었어요. 어느 왕이다 이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원으로부터 성리학 수용하면은 충렬왕 때 안양이고요. 주자간의 수학 널리 보급하면 신진사대부죠. 그렇죠? 국학에 처음으로 양현고를 설치했다. 네, 3번이 맞습니다. 시기는 예종 때가 되겠죠. 물론 문숙예인 이쪽 볼 때 제가 뭐를 제일 먼저 보자라고 했냐면 정치사예요. 문종 이후 숙종, 예종, 인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사고 그 다음 얘기가 관학진흥책이죠. 그래서 숙종 때 별무반, 예종 때 동북구성의 설치 및 반환. 그리고 인종 때는 모순원, 이자겸, 모순투, 묘청. 이거 진압하고 왕명받아서 삼국사기까지. 그리고 나서 관학진흥책 보면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빈출되는 파트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만권당을 짓고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했다 나오는데 이거는 충선왕이죠. 충선왕은 만권당. 개경이 아니라 연경에. 이재현, 조맹부는 글씨를 잘 써요. 송설체가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유행했어요. 그걸 누가 잘 써요? 이암은 농상집요도 수입해 왔어요. 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네. 황용사 구충목탁급으로 왠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어 있고 3번.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사료는 일여의 토지는 여전제죠. 그래서 정약용 얘기고요. 정약용은 여전제를 주장하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식 정전제를 주장했다. 여전제는 이상적, 근데 정전제는 현실적이다. 근데 제가 우리식 정전제다라고 하는 게 우물정자로 구획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산지가 많아서 안 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비율로 따지자. 그렇죠? 자, 그럼 열알기는 박지원, 네, 반개수록은 유영환, 네, 그 다음에 성호사설은 이익. 정답은 목민심서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는 더 나가서 어디까지 대비했냐면 정약용의 1표 2서라는 게 있다. 유배간 이후에 쓴 책. 그중에 딱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메인 뭐죠? 목민관의 수신교과서 목민심서죠. 그죠? 그래서 너무 쓰기 싫다. 1818, 순조 18, 목민심서 앞에는 경세유표, 그 다음에 뒤에는 흠음신서.
연도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목민심서가 1818, 순조 18인데 그 무렵에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은 책만 물었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초기 국가 기본 문제고요. 추가 선지가 없네요.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 농경, 목축 발달, 선비족과 대립, 그리고 고구려와 대립. 네, 누구죠? 부여입니다. 부여. 네, 그래서 18번은 부여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요. 부여는 1번 12월에 영고가 있다. 부여는 영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네. 서옥제는 고구려, 단궁, 디귿, 동해. 그 다음에 신지견지 불회협차하면 삼한 쪽이 되겠죠. 네, 기본 문제니까 딱 요 정도로 할게요.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역시 지금 현대사, 근현대사 쪽에 무장투쟁사 쪽의 트렌드는 한중연합작전이죠. 역시 그 주제를 냈어요. 근데 좀 쉽게 냈죠. 시기만. 예, 요 정도 급은 우리 두 문자로 끝나버리죠. 1920년 들어가자마자 무장투쟁이 시작이 되더라 해서 보훈청관, 군자셋, 미스셋 만나서 연합했다. 제가 연대별로 물을 때 20년대다라고 하면 요 만주사변을 기준으로 앞쪽, 그죠? 30년대다 하면 뒤쪽.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얘기죠. 한중연합작전. 네, 그래서 시기만 고르면 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최근에 근 3년간 출제된 문제, 무장투쟁 문제를 살펴봤을 때 근 6문제, 7문제죠. 올해까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면 8문제네요. 그 문제 가운데 6문제예요. 절반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무장투쟁 쪽에서 지금 트렌드는 한중연합작전이고요. 양세형의 어흥, 그 다음에 지도코 쌍사자 대동.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무장투쟁사 무료특강으로 올라가 있어요. 꼭 들으세요. 꼭.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신민의 사료인데 가장 쉬운 사료가 출제가 됐습니다. 신민의, 유신한 신민의, 그죠? 그리고 만주를 중간지대 최적지로 보고 동네 만들겠다. 신한민촌. 그리고 한 번씩 나온 사료가 이거죠. 비밀결사다. 권유원을 파견하자. 비밀결사다. 동지를 발견하자. 이런 표현. 지금 제가 신민에 관련된 사료 5개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출제된 사료. 그죠?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신민에는 내용상 크게 어렵지 않아서 사료를 좀 교체하고 있어요. 사료를.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보면은 문제가 이제 선지가 있고 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1, 2, 3, 4 쭉 써 있는데 둘 중에 하나죠. 앞부분에서 난이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뒤에 선지에서 높이든지. 근데 신민에는 내용이 크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료를 교체하면서 그나마 난이도를 높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료들 꼭 다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신민회고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대표 지역이 서간도, 삼원보고. 이 지역을 또 뭐라 한다? 신한민촌이라고 한다. 신한민촌.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고종 퇴위당하자 의병투쟁. 이거는 뭐 정미의병인데.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아니죠. 신민회는 공화정이에요. 오저감살다라면은 나철, 오기요. 이들은 뭘로 이어진다? 대종교로 이어지죠. 그렇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사료 잘 보세요. 사료. 자, 그다음에 21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 네, 요것도 국가를 물어본 좀 쉬운 문제. 네. 사료는 죽인 자는 죽여요. 그다음에 상처 입히면은 곡식, 도둑질하면 노비 되기 싫으면 50만 전 내세요. 이거는 8조법이죠. 네, 8조법 얘기죠. 네, 8조법. 고조선입니다. 그 고조선의 시험 문제 유형 가운데 우리 순서 문제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고조선은 국가 전체를 묻는 문제가 있다. 그죠? 전체를 묻는 문제는 사료를 뭘 준다? 8조법을 준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다. 왜냐면 고조선이 나오고 다른 나라가 틀린 선지로 나오니까. 근데 난이도를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 문제는 무엇이냐? 위만조선을 분리시키는 문제죠. 그죠? 그 유형까지도 대비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 이건. 자, 그러면 10월 달에 무천, 동해, 형사취수, 부여고구려. 중대한 범죄자 제거의 고구려. 왕 밑에 국무를 관장하던 상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네, 그래서 고조선의 경우에는 관료 조직이 어떻다. 상, 대부, 장군 등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박사죠. 위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박사에 임명했다라고 하니까.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22번 볼게요.
현대사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은 좀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우리 3차 개연, 5차 개연, 6, 7 쭉 나오는데 딱 시기가 지금 어느 쪽에 몰려 있죠? 어느 쪽에?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를 딱 볼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 현대사는. 이승만 정부는 대선 연도.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뭐가 필요하다? 박정희 정부는 시기를 세 개로 나누자. 세 개로 나누면 제일 먼저 61에서 63, 2년간의 군정기가 있고 63년도에 민주공화당 창당하고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72년까지 뭐가 있다? 3공화국. 72년에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79년까지 갈 텐데 이게 무엇이다? 4공화국. 여기가 유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6대 대선 몇 년도예요? 7대 대선 몇 년도에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죠? 이게 나 외웠다 그래도 좀 지나면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에서 펼칠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거예요. 틀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면 63년도에 자 1, 2, 3, 4 이승만. 근데 4가 무효니까 4는 윤보선이에요. 이 공화국. 그렇죠? 그러면 군정기 거치고 63년도에 5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는요. 지금 현재 5년이죠. 제일 긴 게 전두환이 7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신이 6년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4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63, 그다음 선거는 67 두 번 했죠. 그럼 세 번째는요. 71이에요. 근데 두 번 했으니까 세 번째 갈 수 없죠. 그래서 중간에 30이래요. 여기 3차 보고 69년도에 삼선개헌이 나온 거죠. 세 번까지 하게 하자. 그리고 71년 선거가 위기인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안 되니까 개헌하고 세 번째가 위기. 위기 이후 독재 체제 강화해서 7.4 남북 공동 퍼포먼스 보여주고 나서 10월 달에 유신. 그래서 유신 들어와서 72년에 선거를 또 하고 유신 임기 몇 년? 6년. 그럼 더 하면 되잖아요. 언제? 78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또 하는 거죠. 앞에 세 개는 국민들의 직선이고요. 뒤에 두 개는요. 통일 주체 국민의 간선이고요. 박정희 단독 출마고요. 그죠? 이렇게 연도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실제 시험에서 71년 선거는 어땠다, 72년 선거는 어땠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틀이 필요해요. 틀이. 그러면 5차 개헌 직선제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대통령 된 거고 6차 개헌은 69년도 뭐죠? 삼선 개헌이 되는 거죠. 삼선 개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대통령의 삼선 허용.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표를 왜 그렸냐면 대선 연도도 요새 그냥 숫자 준다면 물어본다고요. 몇 년도 선거가 어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삼선개헌 69년도 외웠지. 그래서 문제 맞췄지. 요 정도로 안 된다고요. 여기는. 그죠? 앞으로 시험 대비할 때는 문제가 쉬웠을 뿐입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4번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23번. 그의 사상은 두 번째 줄에 왕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요것만 보고 사실 나와야 되는데 이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전파됐다. 이게 이황 단독 문제에서 정답으로 제일 잘 가죠. 그래서 23번 이황 문제고요. 이황은 남인은 이황을 이었다. 그 이황의 성향은 어떠냐? 이황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 군주 중심이다. 그래서 그림책을 그려주고 은퇴한다. 전 집에 갈게요. 군주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황이죠. 그게 성학십도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기후학파 하면 서인 쪽이죠. 틀렸죠. 영남학파라고 해야죠. 강화학파는 정제두죠. 키워드만 얘기해 볼까요? 강화학파는 정제두. 정제두는 호가 하곡이죠. 하곡집, 존원, 만물일체설. 그래서 이쪽은 어디로 간다? 양명학으로 가죠. 그죠? 치양지, 지행합일. 그죠? 심직리.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양은 뭐다? 소다. 소는 양이다. 소론이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3, 4번 두 개 붙은 다음에 결국에 이거네요. 성악지변은 이고요. 성악십도가 되겠죠. 이분은 그림책 그려주고 빠지는 분이다.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할게요. 대야성의 패전에서 대야성 얘기 나와 있고 품석의 아내가 죽었다. 춘추의 딸이었다. 신이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허락했다 쭉 나옵니다. 자, 요게 우리가 7세기 쪽의 구도를 보면요. 7세기 쪽의 구도. 7세기 쪽의 고구려 쪽에는 6세기 말부터 영양왕, 이어서 영유, 보장, 영유왕을 패하고 보장왕을 앉힌 연개소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백제 쪽에는 7세기 들어가자마자 무왕이 있고요. 무왕. 그다음에 이어서 의자왕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세기 들어가면 신라 쪽에는 6세기 말부터 진평왕, 이어서 선덕, 이어서 진덕이 있는 거죠. 선덕, 이어서 진덕. 그렇죠?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그때 김춘추 사위가 죽었고 김춘추가 이동을 했다. 그때 고구려 간 것까지는 그거는 선덕이에요. 근데 당으로 건너가서 간신히 탈출했죠. 당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고구려 갔는데 보자왕이 싫다, 연개소문이 싫다. 그래서 당으로 간신히 건너가서 동맹을 체결한 게 진덕 여왕. 그래서 진덕 여왕은 무슨 정책? 하나 정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딱 요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덕여왕 문제고요. 단양적 성비는 진흥왕의 1+4 중에 1이죠. 네, 야이차가 도와줘서 되게 고마웠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 맞죠? 또 해야겠네요. 황룡사는 진흥왕, 구축목탑, 선덕여왕, 건의양권, 짜장, 짜장은 대국통, 짜장은 계율종, 계율종은 통도사까지. 선덕여왕 때 통도사도 있습니다. 네. 선덕여왕은 특히나 문화사가 몰려 있죠. 그죠? 분황사, 영묘사, 그 다음에 통도사, 그리고 첨성대도 있고, 황룡사 구축목탑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비담의 난이란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요. 네. 정답은 정해졌네요. 2번. 네. 그럼 나머지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했다. 안승을 고구려왕, 안승을 보덕국왕에 임명한 것은 통일을 완성시킨 문무왕이다. 이제 구분해야죠, 근데. 보덕국왕에 임명한 건 문무왕이 맞아요. 하지만 진골귀족으로 편입시킨 건 신문왕. 그 당시에 모두 있다. 대문의 난도 있다. 그죠? 요걸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신문왕 업적으로. 그 다음에 2차 도의 순교. 이거는 법풍왕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25번은 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그래서 주인을 배반한 노비, 풍속들이 크게 유행했다. 노비 안검법을 한 광종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비판한 게 최승로고. 그래서 성종 때 이제 개혁안으로 나온 게 안검법 비판에서 환천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최승로의 5조 정접평은 사료가 나오면요, 비판하고 있는 이 광종을 물어요. 광종을. 그래서 가왕을 물으니까 광종이고, 기억번 과거제 시행 맞죠? 근데 과거제만 보고 광종 고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과거제는 광종, 그렇죠? 승과제도는 광종. 하지만 과거제 정비하면 그건 성종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칭제거나 황제를 칭했으니까 개경을 이제 뭐라고 한다? 황도라고 한다. 그렇죠? 이 니은번도 맞네요. 정답은 1. 그럼 나머지 의창상평창 하면은 누구다? 의창상평창은 성종. 다 성종이 몰려있죠. 체제 완성. 그리고 오도양계 나와 있는데 지방제도는 성종 때가 완성이 아니죠. 지방제도는 성종 때 12목이고, 그렇죠? 전국은 10도죠. 그럼 완성은 누구냐? 현종이죠. 현종은 오도양계 경기, 그리고 쪼개죠. 4도부, 군사적, 그리고 8목. 네, 그래서 그거까지. 네.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있었던 법원직 시험 문제 총 25문제를 이렇게 완료를 해봤고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풀어보기에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연습삼 시간 재서 연습 꼭 풀어보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기출된 다른 모든 시험들은 모두 다 봐야 돼요.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한 해분 더 푸는 것보다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혹시 푸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궁금증 있으면 남겨주시면 질문 답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2020년 법원직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